관상학에서는요, 눈두덩이를 통해서 부동산의 운세를 보고 코를 통해서 현금의 운세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땅땅거리며 사는 땅부자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말에요, 작은 돈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벌고 큰 돈은 하늘이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집만 사면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땅을 사면요, 그곳이 개발되어서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요, 부동산이나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눈두덩이를 통해서 부동산의 운세를 보고 코를 통해서 현금의 운세를 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땅땅거리며 사는 땅부자의 관상을 눈두덩이, 즉 전태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전태궁, 즉 눈두덩이를 통해서 부동산의 운세를 봅니다. 전태궁이란 눈과 눈썹 사이, 즉 눈두덩이를 말합니다. 전태궁을 한자로 풀이하면요, 반저자에다가 집택자를 씁니다. 부동산의 운의 통로인 전태궁은요, 주택, 부동산을 포함해서 부모님의 유산에 관한 상속운에 대한 운세도 함께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의 부동산 운은 어떤지 전태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전태궁, 즉 눈두덩이의 조건은요, 첫째, 눈두덩이는 넓고 두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요, 눈두덩이는 윤기가 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눈두덩이는요, 눈 하나가 들어가야 표준 넓이로 봅니다. 끝으로 넷째는요, 눈두덩이에 점이나 사마귀 등 잡티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양인들은요, 전태궁이 좁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이 서양인들은 전태궁이 다 좁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합니다. 서양인들의 관상을 볼 때는요, 히포크라테스가 연구한 골상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인의 관상을 볼 때는 골상학을 기준으로 별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 구조가 동양인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관상학은요, 원래 중국에서 한족을 상대로 2000여 년간 연구한 통계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얼굴을 획일적으로 동양의 관상학적 관점에 접목하면요,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관상을 볼 때는 한족, 즉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한족을 상대로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태궁이 넓고 깨끗하게 생기면요, 평생 부동산 운이 좋으며 성품도 곱고 바르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전태궁의 표준 넓이는요, 눈 하나 들어가는 게 표준 넓이로 봅니다. 농과 밭 등 부동산을 보는 전태궁이 넓고 두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들어온 재산도 빠져나가지 않는다 합니다. 또한 전태궁이 풍부하면요, 마음가짐도 선량하고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전태궁이 두둑하더라도 너무 부은 듯 보이면요,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어서요, 인간관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태궁이 지나치게 넓은 남성이나 여성은요, 이성의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성을 대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요, 지나치게 좁은 눈덩이를 가진 사람은요, 성격도 급하고 매사에 여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거도 불안전하고 정서도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태궁이 좁더라도 탄력이 있고 깨끗하고 밝은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수성가하는 관상으로 큰 재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관상에는요, 대부분 전태궁이 좁으면 심성도 박약하고 빈곤한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자녀가 전태궁이 좁은 경우는요, 부모의 재산을 잘 못 지키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태궁이 움푹 들어갔거나 흠집 등으로 깨끗하지 못한 눈덩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설사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잘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이곳 전태궁이 붉은 기색이 나타나면요,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이나 재가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관상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전태궁에 검은 기색이 비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상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동산 관련 일을 잠시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이곳 눈두덩이까지 나서 지저분하게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속의 문제로 인해서 집안이 시끄럽고 상속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눈두덩이에 지저분한 잔눈썹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좋은 관상은요,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얼굴에서 한 곳이 너무 넓거나 또는 좁거나 또는 너무 크거나 작다면요, 이는 균형과 조화가 깨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전태궁이 즉 눈두덩이 좁으면요, 이마와 미관과 인중이 다 좁아야 됩니다. 반대로 전태궁이 즉 눈두덩이가 넓으면요, 이마와 미관과 인중이 다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요, 설사 전태궁이 좁더라도 그 얼굴은 좋은 관상입니다. 관상을 볼 때 한 곳만 보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얼굴을 보고 각 부위가 상대적으로 어떤지 살피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진 만큼 복과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수양을 닦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늘이 이를 알고 평생 먹고 살 재산과 행운과 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줄 겁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